바다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그런데 무전기만 기묘하게 시끄러웠습니다. 선배가 무전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정말 희미하게 사람 숨소리 같은 게 섞여 들렸습니다. 울음인지 신호음인지 분간도 안 되는 소리. 저는 그때부터 무전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보가 울리며 바다는 단번에 뒤집혔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기묘하게 들린 소리를. 마음이 머무는 곳, 여기는 밤한개사요.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4월의 바다는 아직 겨울을 품고 있었고 저희 해양구조대는 평소처럼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온한 하루겠지? 선배 구조대원의 말에 저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경력의 선배는 언제나 침착했고 저희는 그 침착함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7시 42분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여기는 진도 VTS입니다. 여객선 침몰 신고 접수, 좌표 전송합니다.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객선? 승객 몇 명이요? 약 476명.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선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평범한 출동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잠수복을 입고 장비를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헬멧을 쓰는데 안경이 자꾸 벗겨졌습니다. 산소통을 매는데 벨트가 자꾸 풀렸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조정이 출발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너무 잔잔해서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무전기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무전기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바닷소리도 엔진 소리도 묻힐 정도로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무전기만 쳐다봐? 저도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구조대야. 우린 훈련받았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현장까지 25분. 그 25분이 2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있지만 우리는 기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배가 거의 90도로 누워 있었습니다. 선체의 흰 페인트가 바다 위로 드러나 있었고 빨간 선저 부분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몇 명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구조정을 붙였습니다. 몇 명이나 빠져나왔어요? 저희밖에.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에 친구들 다 있어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선내에 수백 명이 아직 갇혀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쉭, 쉭. 잡음 속에 금속을 긁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선내 인터폰에서 역송되는 건가? 선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전원 잠수 준비! 저희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온은 12도,
잠수복을 입었는데도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선체 옆으로 다가가자 무언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 저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바닥이 보였습니다. 작은 손, 학생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수압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망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배가 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유리를 쳤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손바닥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5개, 10개, 20개. 제발, 제발! 유리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배가 더 기울며 물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손들을 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물속에서 들리는 비명을. 다시 진입하기 직전 무전기에서 잡음 사이로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수 직전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잡음 사이로 아주 희미한 목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선체 내부로 동료 셋과 함께 구명줄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되어 손전등만 의지한 채 나아갔습니다. 물속은 검은 잉크를 쏟아부은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을 켜도 30cm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손으로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복도였습니다. 뒤집힌 복도. 천장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천장이 된. 여기가 3층 객실 복도. 학생들이 여기 있을 거야. 손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가방이었습니다. 캐릭터 인형이 달려있는 학생 가방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갔고 마침내 객실 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로 힘껏 차고 어깨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손이 보였고 문틈 사이로 작은 손가락이 나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문을 함께 잡아당겼습니다. 그 안에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한 학생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학생은 무사히 구조되어 헬기에 실려갔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선체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번째 진입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복도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산소 게이지마저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판을 긁는 소리 같은 약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공기 주머니를 찾아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5%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5%, 여기서 출구까지 약 2분, 혼자면 가능, 둘이면 불가능.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구명조를 따라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또 다른 방을 지나쳤습니다. 그 방 창문 너머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산소 3%,
둘 다는 못 구합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제 눈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제 손을 놓았습니다. 남자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제야 봤습니다. 창문 안에 2명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아이 하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눈물이 보일 리 없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깨뜨려 아이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소리쳤지만 산소가 0이었습니다. 저는 2 아이를 안고 위로 헤엄쳤습니다. 수면에 올랐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잠수 전 무전기에서 들렸던 그 잡음,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힘으로 비상주파수 버튼을 누르고 갇혀있다는 신호를 밖으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전기를 놓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그날 바다에 남겨진 이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마음 한켠에 이 기록을 담아주세요. 제가 들은 그 마지막 무전 신호를 말하자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마지막 부탁을. 수면 위는 지옥이었습니다. 헬기 소리, 사이렌, 비명, 울음. 부모들이 구조정에 매달렸고 어떤 어머니는 물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내 새끼가 저 안에 있어요! 내 새끼가 저 안에 있어요! 혜경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2 아이를 헬기에 실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저 구해주고 안 나갔어요. 아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몇 번을 더 들어갔습니다. 몇 명을 더 구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은 넘게 봤습니다. 구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해가 졌고 밤이 됐습니다. 조명등이 켜지고 구조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살아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새벽 3시 한 구조대원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벗으며 울었습니다. 저 안에 제 동생 같은 애들이 차가워지대요. 대장이 그를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쉬어. 저도 탈진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구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는 떠올랐고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너무 잔잔해서 잔인했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구조에서 수습으로.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5번째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10번째 시신을 수습할 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딸을 위해 남았던 그 남자. 그의 손에는 작은 팔찌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팔찌. 아빠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팔찌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네가 2 아이를 구했잖아. 네 잘못이 아니야. 선배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선배도 울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물이 몸에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는데 귀에서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샤워를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배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습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23구를 수습했습니다. 23명의 학생,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각자의 가족이 기다리는 마지막 날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구조대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물을 마주볼 수 없어서였습니다. 수영장도 강도 바다도 모두 그날로 통하는 문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상담 받아봐. 저는 거절했습니다. 말한다고 나아질까요? 그날의 얼굴들이 사라질까요? 하지만 10년째 되는 해 4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바다에 가보기로. 새벽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항구에 도착하니 그곳엔 추모공원이 생겨 있었습니다. 노란 리본이 나무마다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길을 걸으며 추모비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엔 30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실례지만 구조대원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그날 구조된 사람이에요. 아빠 덕분에. 저는 그 여성을 봤습니다. 10살 소녀가 20살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저를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해. 그녀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희를 구해주셔서. 물속에서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물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구조, 기억 속에서 다시 살려내는 구조.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잊어도 돼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잊는다는 건 2번 죽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의 손들을.
창문을 두드리던 손들을, 제 손을 놓아준 그 아버지를, 그 얼굴이 지금도 보입니다. 잠들 때, 물을 마실 때, 비가 올 때. 구조대원으로서 저는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제 안에서 아직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구조대원은 모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모두를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년 4월 저는 바다에 갑니다. 노란 리본을 묶고 꽃을 놓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제게 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구조 중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날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닿길 바랍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여기는 밤한개 사연입니다.